가정법원 오픈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요새는 인터넷이고 AI고 많이 발달을 해서 많이 찾아오세요. 많이 알아오시고 흔히들 이제 위자료랑 재산 분할을 조금 혼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완전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자료는 위자료고 재산 분할은 재산 분할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배움 한 스푼은 1부에 이어서 2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이혼 전문 변호사님에게 불륜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불륜 말고도 저는 이혼 사유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듣는 이혼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2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1부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했을 때 변호사님에게 혹시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소통 방법이 있을까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리셋 파트너 이지수 변호사라고 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링크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이혼하려고 했을 때 일반인 입장에서 그거는 누구나 다 처음일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큰 힘이 되어 주실 것 같습니다. 요즘 신혼 이혼이 많다고 들었어요. 변호사님 체감하시기에는 어떨까요? 제가 체감하기에도 결혼 생활 5년 이하이신 분들이 상담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혼 이혼이 늘고 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들 때문인가요? 일단 요새는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인 경우가 많으니까 아직 내가 법률상 혼인돼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안 맞을 때 빨리 헤어지자 이런 마음도 좀 드시는 것 같고요. 네.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이제 옛날이랑 시대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참고 살아라 이랬는데 요새는 내가 더 소중하다. 가정법원 오픈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요새 이혼이 하도 많아서 협의 이혼하려고 가정법원이 열기 전에 미리 줄 서서 기다린다 해서 가정법원 오픈런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시대상이 이렇다 보니 예전보다는 그래도 이혼을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두쫑쿠 먹으려고 두쫑쿠 오픈런은 해봤어도 그런 네. 오픈런도 있네요. 네. 3040 이혼의 주요한 이유 베스트 3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가장 큰 게 불륜, 외도이고요. 생각보다 생활비 문제도 많고 협의 이혼하시는 분들의 이제 이유는 다 가치관 차이. 네. 근데 가치관 차이는 진짜 짜잘짜잘한 것들이 쌓여서 그냥 이 사람이랑 같이 못 살겠다 해서 둘이 또 협의가 돼서 그렇게 협의 이혼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혼 사유를 여쭤보면 뭐 가치관 차이가 있어서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생활비가 생각보다 꽤 있어요. 생활비 문제가. 예를 들어 뭐 아내가 임신 출산을 한 다음에 1년 동안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기로 했는데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남편이 다른 부부들은 뭐 임신하고도 뭐 출산하고도 바로 맞벌이 하던데 너는 막 돈 안 버냐 집에서 뭐 하냐 이제 이래서 생활비 문제로 돈 문제로 또 이렇게 갈등이 생겨서 이혼을 하신 경우가 있고 반대로 또 아내분이 일방적으로 상의 없이 일을 그만두고 나 오늘부터 전업주부할 거야 이래서 또 이제 이혼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참고 살던 문제들이 왜 요즘에는 바로 이혼으로 갈 수 있을까요? 매체의 영향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다루는 매체도 많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대상도 참고 살아라라는 말이 잘 안 통하는 시대잖아요. 내가 제일 소중한데 내가 왜 참아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상담을 하시면서 혹은 선배 변호사나 후배 변호사 그리고 같이 근무하시는 변호사님들한테 이제 사례 같은 걸 들으시잖아요. 네. 그 사례들 중에서 와, 이 부분은 웬만하면 빨리 처리하고 싶다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엄청 불안정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혼 상담도 중요한데 정신과 상담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싶게 배신감이 너무 크셔서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로 배신감이 너무 커서 갑자기 알코올 중독이 걸리시던지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시던지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적으로 이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낫겠다 싶죠. 네. 이혼을 결심했어요. 지금 보고 계신 분이.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배우자가 받아보잖아요. 네. 받아보고 30일 내에 보통은 간단한 답변서를 내요. 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라든지
나도 이혼하고 싶다라든지 간단하게 뭐 내고 그 다음에 상세한 준비 서면을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혼 소송도 다른 소송이랑 마찬가지로 결국에 서로의 주장을 서면으로 이렇게 티키타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되는데 재산 분할이 있으면 은행의 또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그걸 재산 분할을 각자 또 내 주장대로의 표, 상대방 주장대로의 표를 또 만들어서 내고 아이가 있으면 양육권 어떻게 할 건지 면접 교섭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서면으로 계속 서로 주장을 해요. 내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아이가 있으면 또 보통은 가사조사라는 걸 하는데요. 네. 조사관들이 한 명씩 불러서 물어보고 왜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아이가 그럼 지금 누구랑 있는지 아이가 뭐 현재 뭐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건지 그런 상황을 물어보시고 방문도 하세요. 가정 방문도 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늘 오시면 의뢰인들이 얼마나 걸려요? 끝나는데 얼마나 걸려요? 하시거든요. 네. 보통 1년 이상 걸려요 라고 말씀드려요. 아이가 있으면 더 길어져요. 기나긴 싸움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판사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좀 합의할 여지가 있다 하면은 재판상 이혼이지만 조정을 한번 갔다 와 볼래? 하고 올려보내시거든요. 조정으로. 10부부 중에 한 8명은 조정이 안 되고 다시 재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가서 조정이 어떻게 잘 되면은 일찍 끝나죠. 조정으로 빠르게 끝나는데 네. 어쨌든 재판상 이혼을 시작하시면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 이제 서로 주장을 서면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가사조사하고 재산분할표 만들고 하면 짧아야 1년이라고 말씀드려요.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들이 왔을 때 제일 착각하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요새는 인터넷이고 AI고 많이 발달을 해서 생각보다 이제 이혼을 원하시는 분이나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러 오시는 원고이신 분들은 많이 찾아오세요. 많이 알아오시고 제가 얘기를 하면 아 맞아요 들어봤어요 라든지 찾아봤어요 이러시는데 반대 입장이신 분들 있잖아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소장이 날라온 입장은 당황하셔서 그냥 오시거든요. 그럼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고 오시는데 흔하게 하시는 착각이 이제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가 난 이혼하고 싶지 않다. 이혼 안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소장 내용을 보면 피고분이 당연히 이제 유책 배우자인 거예요. 가정폭력을 했다든지 폭언을 한 게 이제 증거가 막 있어요. 그럼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행동을 한 유책 배우자니까 이혼이 당연히 되거든요. 근데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이거에 대해 반박하실 증거가 없으시면 이 내용이 맞으시면 이혼하셔야 된다. 선생님이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재산 분할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게 현실적인 문제니까. 절대 손해보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법원에서 이제 재산을 싹 다 뭐 부동산, 자동차, 은행 예금 이런 거를 다 개인이 이제 공인인증서로 할 수 있거든요. 네.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걸 다 뽑아오라고 해서 뭘 숨기거나 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상대방 빚 있잖아요. 그 빚이 이제 뭐 우리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서 생활비를 위해서 쓰인 빚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혼자 유흥했었던지 뭐 주식 투자를 한다는 식으로 이제 개인적 목적으로 쓴 빚이 네.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처럼 돼서 내가 그 빚을 갚게 되는 경우는 피해야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빚이 있는 거를 재산분할 목록표를 작성할 때 일단 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그걸 넣으면 상대방의 저 빚은 본인의 개인 유흥을 위해 쓴 빚이다. 부부 공동재산으로 쓴 게 아니라서 재산분할에서 빼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방어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쓴 돈이 아닌데 빚을 갚는 게 제일 억울한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재산 분할, 합법적인 선에서 팁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혼이 시작돼서 재산분할을 한다 하면은 은행 계좌 내역 이런 거는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미리 돈을 빼가지고 내가 이걸 숨겨놓고 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어차피 다 들키고요. 어차피 재산분할은 기여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혼을 준비하시고 있고 재산분할도 생각을 하신다 하면은 기여도를 내가 어떻게 주장할 건가를 좀 생각해서 관련된 뭐 증거나 이런 거를 모아두셔라 라고 말씀드려요. 흔히들 이제 위자료랑 재산분할을 조금 혼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완전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자료는 위자료고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외도를 한 거는 이제 위자료에서만 주장이 되고 재산분할에는 남편의 외도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네.
재산 분할은 오로지 양쪽의 재산에다 거기에 대한 기여도만 보고 남편이 외도를 했건 폭행을 했건 재산 분할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은 위자료를 최대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간통죄가 형사에서 없어졌잖아요. 헌법에서.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손해배상밖에 없는데 위자료밖에 없는데 위자료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하게 없어요. 뭐 법원 내부에서 이제 뭐 혼인 기간이나 자녀 수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참작을 한다이지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어서 금액이 똑같은 사건이라도 솔직히 말하면 이 재판부 가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금액이. 그리고 보통은 여전히 3천만 원을 넘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 위자료 금액을 올려야 된다. 너무 현실을 반영을 못했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관련해서 이제 법조계에서도 막 포럼 같은 것도 열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드는 생각이 만약에 상대방이 불륜만 잡았다고 해서 위자료도 다 되고 재산 분할도 당연히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한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아예 별개예요. 그럼 재산 분할을 잘 받으려면 내가 이 공동의 재산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많이들 어필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것만 이제 재산 분할을 잘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상대방이 뭘 잘못을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재산 분할에서. 재산 분할을 많이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여도 주장을 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결혼 전에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증여받거나 한 거는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데 네. 이제 좀 오래 살고 배우자가 돈도 벌고 해서 여기에 이 내 특유 재산을 유지하는데 아니면 이 가치가 증식되는데 기여했다 하면 이 특유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거든요. 내가 이 부부 공동 생활에 있어서 이 재산에 있어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뭐 재테크를 내가 했다든지 뭘 관리를 했다든지 관리비를 좀 내가 냈다든지 나는 계속 어쨌든 일을 했다. 이런 거를 주장을 하셔야 돼요. 강하게. 변호사님 오늘 나오셔가지고 도움되는 꿀팁들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나긴 시간 동안 저랑 인터뷰 하셨는데 소감 궁금합니다. 제가 일단 이런 인터뷰 촬영이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을 했었는데 네. 처음에는 이거 대본이라도 뽑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네. 그냥 대화하듯이 그래도 잘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기나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배움 한 스푼 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